오늘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코스피는 1700선 위에 올라서면서 다소 쉬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코스닥은 계속해서 올라가고는 있지만 오름폭이 현격하게 둔화된 상황인데 네, 그렇죠. 우리 시장 좀 분석을 해볼까요, 먼저? 예, 깜짝 놀랐습니다. 2,700이죠. 네. 지수가 2,700에 와서 잠시 네. 좀 멈칫하고 있습니다. 지금 멈칫하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뭐 시장에 대한 뭐 저도 3,000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시장 중장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이제 리포트나 이런 걸 좀 보면 부담된다는 얘기는 꽤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 밸류에 대한 부담. 이번 실적 3분기도 뭐 서프라이즈급으로 예상이 좀 낮았으니까 나왔지만은 절대 밸류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을 가진다. 뭐 13배 가까이 우리가 되니까 그런 얘기는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왔고 밸류가 좀 목까지 찬 것 같지만은 누구도 감히 조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합니다. 맞아요. 또 뭐 차익 실현 얘기했다가는 또 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 정도로 강시장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는데, 관련해서 오늘은 제가 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분명히 시장이 조금 많이 올라온 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좀 경계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가 있는가 미리 살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월 말 장이 좀 약간 암울할 때 그때 말씀드린 게 11월 들어가면 불확실성이 좀 거치는 게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뭐 다 좋으니까, 모든 게 다 좋으니까 지금은 뭔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살펴보면서 아마 속도 조절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죠. 아마 정책 관련해서 뭐 2022년까지는 금리에 대해서 뭐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고, 네. 아마 또 시장에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부양책이 있으면 좋겠다 정도인데 뭐 없어도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무리 없이 지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만만치 않죠. 그림을 좀 보시면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를 보시면은 12월 9일부터입니다. 12월 9일부터 제가 좀 체크를 해왔는데, 12월 11일 보시면은 950명까지 늘어났다가 그 다음 12월 12일 날 드디어 1000명이 넘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1030명까지 나오고 이후에 다시 718명, 그 다음에 848명까지 나왔는데, 오늘 숫자가 이제 어제 숫자가 지금 아침에 발표가 될 겁니다. 오전에 발표가 될 건데요. 이미 어제 오후 10시까지 수치를 집계해 보니까 915명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10시부터 또 12시까지 또 검진을 받은 분이 계실 거니까, 그렇죠. 그럼 1000명 전후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러면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거의 한 900명 가까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리두기 3단계 조건이 있는데, 거리두기 3단계 조건이라 그러면 일주일 평균 800명에서 1000명 이상 나올 경우, 네. 그게 아니면 또는 더블링 현상 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600명이든 뭐 900명이든 700명이든 이 숫자에서 그 다음날 갑자기 더블로 뛰는 거. 그러니까 뭐 300명이 600이 된다든지 500이 1000명 되는 이런 더블링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3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민한다. 이게 기준이거든요. 네. 그 기준을 놓고 보면 이번 주에 며칠만 뭐 한 1000명 전에서 숫자가 나와버리면은 그 기준에 일단은 부합해버리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아마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 긴장을 할 것 같아요. 요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주춤주춤하기도 하는데, 네. 이 숫자에 대해서 아마 이번 주에는 좀 집중을 하지 않을까 해서, 만약에 3단계에 대한 가능성, 굉장히 좀 3단계 높이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뭐 자영업자분도 그렇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심각해질 수가 네. 있으니까 봉쇄 수준이거든요. 계속 뭐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악영향 그렇죠. 뉴스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크죠. 예. 이거는 3단계면 사실상 봉쇄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은 그 긴장감만 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좀 있을 것이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치를 좀 우리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네. 좀 드리겠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또 경계감을 조금 가지는 것은 외국인이거든요. 지금 그림을 좀 보시면은 외국인 매매 추이를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봉으로 나와 있는 게 매일 사고 파는 게 나옵니다. 이게 매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11월 같은 경우는 거의 매수였거든요. 이게 7조였어요. 그렇죠. 누적 매수 보시면은 아래 마이너스 1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6조까지 올랐으니까 7조를 샀거든요. 이 7조를 샀던 모습이 12월 들어가니까 여기 11월 30일 마지막 날 리밸런싱 날하고 만기라고 등등해서 어쨌든
어떤 이벤트가 있든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누적적으로 보니까 벌써 3조 9천억을 팔았거든요. 7조 사서 4조 판 거예요. 그러니까 뭐 3조 정도가 남아 있더라.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또 가기는 가는데 주춤주춤 되는 모습이 나오는 그렇죠. 겁니다. 탄력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지수를 이끄는 건 외국인이고 11월에 그런 기록적인 지수 상승이 가져온 것은 결국은 외국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매매가 지금은 오늘 매도로 전환됐기 때문에 물론 이러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연말 또 내년 가면서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은 약간 좀 경계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외국인 매매가 이렇게 보였다 그러면은 개인들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을 보였던가. 자, 개인 투자자는 11월 들어서 이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위쪽에 빨간색인데 계속 쭉 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반면에 코스피는 보시면은 11월 한 초부터 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때는 차익 실현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매매를 잘하고 있죠. 맞아요. 잘한 예. 거예요. 지난번 3월에 보시면은 3월에 그때 이제 대규모로 매수를 그때부터 시작했고 우리가 동학개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계속 매수하다가 11월 들어서 매도가 나왔거든요. 네. 이런 차익 실현 매도는 굉장히 잘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차익 매물이 나온 빌미가 됐는 게 역시 세금 관련된 것.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찜찜함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겸사겸사해서 매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걸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코스닥 쪽은 매도가 없었거든요. 지금 세금 관련된 매도가 다 나왔는가? 보통 한 연말 되면 한 3조에서 5조 정도가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과연 나왔던가? 거래소를 놓고 보면 미리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코스닥을 놓고 보면 안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세금 관련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아직은 조금 약간 있지 않을까. 이것도 변동성 요인으로 조금 작용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 하나를 좀 보시겠는데 네. 진짜 최고의 종목이죠. 테슬라 일봉을 좀 보시게 되겠는데 테슬라. 거의 한미 양국 증시를 이끌고 있다. 뭐 글로벌 증시를 이끌고 있다 해도 네. 과언이 아니죠. 어제 애플 주가가 올라가면서 또 모양이 또 기가 막히게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 날아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테슬라가 움직이는 것은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펀더멘탈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역시 이 그 랠리를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은 테슬라의 랠리를 이끌고 있는 것은 수급적 요인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S&P 500 지수에 이제 21일 편입되게 됩니다. 그러면 S&P 500을 추종하는 모든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테슬라를 담아야 돼요. 그건 네. 그렇지 않으면 트래킹 에러가 나기 때문에 지수 에러가 나버립니다. 해서 인덱스 펀드들은 모두 담아야 되는데 워낙에 이 캐파가 크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크기 때문에 하루에 담겠는가? 보통 21일 만약에 상장이 된다 그러면은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전날 인덱스 펀드가 일제히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워낙 크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나눠서 산 방안을 아마 고려했던 것 같은데 그냥 하루에 다 하기로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루에 다 편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일이든 아니면 21일이든 아니면 그 전에 뭐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알바키 비슷하게 지금은 사실 알바키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죠. 어차피 S&P 500 편입될 거니까 미리 사두자 이런 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21일 막상 편입돼 버리면은 일단 수급 재료 같은 경우는 노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야 될 인덱스 펀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싹 네. 사라집니다. 액티브 펀드들 같은 경우는 편승해서 샀으니까 오히려 차익 물량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테슬라가 이끈 증시라고 볼 수도 있는 이 시장 같은 경우가 약간 모멘텀 소진이 21일 정도에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아예 그냥 뭐 장이 그냥 내리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경계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좀 낙관을 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동학개미의 힘이 크다. 지금 고객예탁금 추이를 보시면은 네. 지금도 고객예탁금이 61조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외국인 매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기관 매도 나오고 하루에 1조씩 나오거든요. 개인들이 버텨주고 있는 거죠. 그 물량을 지금 1조를 받아가요. 네. 하루에 1조씩 받아갈 정도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로 1조 팔면 우리 장 폭락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볍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 힘이 이 고객예탁금 61조가 되겠는데 개인 투자자가 이게 고객예탁금이라는 것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돈을 얘기합니다. 네. 현금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1조씩 사면 그 고객예탁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야 되는데 1조씩 매수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자금은 여전히 61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돈이 계속 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이 자금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는 한은 아까 앞서 나왔던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경계감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언제든 나와도 이상할 것 없다. 물론 오늘 밤에 또 간밤에 미국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또 모르겠지만은 조정 자체는 단기적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은 이 풍부한 고객예탁금 61조 이 돈이 머물러 있는 한은 아마 크게 크게 추세를 흩뜨리는 그런 현상은 안 나올 것이다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긍정적인 관점은 여전히 시장은 유지하시고 단기적으로는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든 내일이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그 네. 정도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추세의 변화는 없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만약에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된다면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점들 항상 주의를 하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추세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내년에도 코스피, 코스닥 상승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죠. 상승을 할 때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것인가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인가가 그 무엇보다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올해 갔던 종목이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가는 종목도 있고 못 가는 종목도 있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이걸 구분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펀드를 가입할 때도 네. 요즘 펀드 안 합니다만은 펀드를 가입할 때 보시면은 그 가입 기준이 딱 작년에 수익을 많이 낸 펀드를 딱 보면 아 작년에 야 이 펀드가 수익을 많이 냈구나. 그럼 보통 네. 그걸 가입해요. 맞아요. 근데 보통 그 다음에 되면은 이상하게 그 펀드가 힘을 못 씁니다. 네. 보통 그런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펀드 하나가 성적을 잘 내서 인기가 있으면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덩치가 커지기 때문에 무거워져요. 당연히 못 가죠.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제가 리포트 하나를 재밌는 걸 봤는데 여기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네. 미국 ETF 수익률 탑 10이 나와 있는데요. 미국이네요. 예. 여기 보시면은 최고 수익률이 173%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ETF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종목이나 섹터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ETF 수익률 보니까 AIK 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요 혁신기업 ETF 같은 경우가 상당히 랭킹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2위도 보면은 이제 그린 에너지 그렇죠? 요거는 거의 보시면은 그 헬스케어 쪽이라 보시면 네. 돼요. 또 솔라, 에너지, 뭐 인터넷, 에너지 대부분 이쪽이죠. 여기도 클린 에너지. 뭐냐면 올해 강세를 보였던 ETF를 보면은 약간 헬스케어 내지는 그리고 바이든 관련주. 그쪽 섹터의 ETF가 탁월했다는 거죠. 네. 요걸 보여주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걸 보여주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한 10년 정도 조사를 해봤답니다. 올해 강세를 보인 ETF가 내년에도 강세를 보이는가. 네. 그러니까 지금 탑 10의 성적을 보이는 애들이 내년에도 탑 10을 보이는가 조사해보니까 내년에도 탑 10 성적을 보일 가능성이 10%밖에 안 된대요. 상당히 미미한데요. 그렇죠. 예. 올해 강세를 보였던 ETF가 내년에도 이 정도의 강세를 보이는 것은 가능성은 좀 낮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 ETF나 그 종목들이 내년에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강도는 아니라는 거죠. 다른 쪽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종목을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 무조건 그냥 올해 좋았던 걸 가져가는 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올해 강세했던 종목이 내년에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섹터가 내년에 다시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가지고 나오는 그 종목들 보시면은 최근에 좀 소외된 종목도 관심을 가지자는 말씀을 좀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어떤 컨셉이라 봐야 되는데 중장기로 볼 때는 이 3C 관련주 제가 뭐 계속 시크리컬, 컨택트, 컨센 상향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는 중장기로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상반기. 그렇죠.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3C 관련주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단기적으로 볼 때는 여기 뭐 컨택 관련주도 조정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정 나왔다가 다시 반등 나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분명히 차익 실험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가 롱텀하게 가져간다 그러면은 계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단기적인 투자자냐 아니면 중장기 투자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다를 겁니다. 밑에서 잡았던 단기 투자자라 그러면은 차익 실험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고 난 롱텀 투자자다. 근데 이번에 매매를 못했다 그러면은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내년 상반기까지 노리면서 오히려 반대로 또 매수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밑에서 이런 컨택 관련주를 잡았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일부분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롱텀하게 가져가는 게
가장 무난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기 민감 섹터에 뭐 삼성전자, 포스코, 롯데케미칼, 한국금융지, 증권주까지도 뭐 내년 상반기까지 저는 뭐 지수 3천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정도 즈음에서 지수가 갈 때까지 가져가야 된다 충분히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추가할 부분은 제가 테마주를 좀 집어넣었는데 이게 어떤 테마인가요? 뭐 주로 정책 관련 좀 테마주가 다른데, 되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장은 개인 수급이 좌우를 하는 시장이기 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수급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뭐 기관 외국인도 중요하겠지만은 개인 투자자의 자금 향방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소 최근에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호흡이. 뭐 오늘 올라가는 것 보고 따라붙으면 내일 밀려버리고 맞아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아무래도 개인 자금이 주다다 보니까 뭐 테마주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가치주보다도 성장주 쪽에 아니면 고퍼주 이런 종목들 굉장히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후성이라든지 뭐 알스포트 그다음에 일진머트리얼즈 이런 종목 뭐 테마주이면서도 실적이 동반하는 종목들 대부분 그런 종목들입니다. 특히 이제 뭐 알스포트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비대면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재택근무. 요거는 아마 그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코로나 상황이 조금 심각해지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만약에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되면은 비대면 토탈 솔루션이니까 업체니까 역시 이쪽은 관심을 가지는 것도 단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후성이라든지 후성 같은 종목이 참 재밌는 종목이긴 하죠. 전기차 관련해서 중국 공장이 있는데 후성 같은 경우는 중국 공장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전해질 관련 2차 전지 관련 공장이 있고 그리고 또 반도체 특수가스 관련된 공장이 있는데 모두 지금 증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면 후성 같은 종목은 2차 전지 관련주도 되겠고 또 반도체 특수가스기 때문에 또 다른 테마도 되겠고요. 또 거기다가 온실가스 저감 시설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정부에서 얘기하는 탄소 중립 관련된 테마주도 되겠고 여러 곳에 엮여 있기 때문에 하나만 또 그런 어제도 조금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쪽이 엮인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쪽이 뭔가 엮였겠죠. 반도체 관련해서 엮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후성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에 엮일 가능성이 높고 또 펀더멘탈 자체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되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다른 2차 전지주보다는 조금 부진했어요. 예, 시세가 나름 부진했습니다. 최근에 올라오지만 좀 부진했기 때문에 2차적으로 또 올라올 수 있는 관련 테마 2차 전지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크게 그림을 본다 그러면은 이 3C 관련주 내년 상반기까지 좀 롱텀하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마주 이런 테마주도 개인 투자자가 지금 워낙에 좌우하는 장이기 때문에 네.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오늘장 전략도 크게 제가 보기에 변화될 건 없을 것 네. 같아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언제든지 조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늘이든 내일이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급등한 종목을 너무 따라붙지는 말자. 이 시세 자체가 굉장히 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급등을 따라붙으면은 물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롱텀 투자자가 아니라 그러면은 급등한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소외주들 순환매에 관심을 이제는 좀 계속 가지자.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전략 지금까지 김우식 전문가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